예, 반갑습니다. 만월의 인생 선담의 만월 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사연은요, 본인의 사연은 아니고요, 남편분의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꼭 자기 같은 친구들하고만 다닙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친구는 한자를 풀어보면요, 친할 친자에 옛구자를 써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친한 관계를 갖다가 친구라고 하죠. 시간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데 시간이 반복이 되고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그 시간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이 있죠. 심리적으로 봤을 적에 사람은 언제 편안하다고 느끼는가 하면은 비교당하지 않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나한테 편안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 나한테 편안하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분은 그 친구 모임에서 비교당하지 않는, 또 비교할 필요 없는 이해관계를 넘어선 분위기,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간의 모임에 좀 더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서 그 끼리끼리 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끼리끼리라는 거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럿이 무리지어 제각기 따로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주관적인 거죠. 예, 그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 가지고 이렇게 제각각 있는 거예요. 원래 끼리끼리가 시작된 어원을 우리가 선도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끼라는 발음은요, 기를 갖다가 좀 더 세게 표현한 게 끼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능력이 특출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아, 저 사람 정말 끼가 많아. 그래서 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다시 말해서 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가? 표현하는 기운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운 기자에다가 리는요, 이치 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치에 따라서 기운이 모이기도 하고요, 또 흩어지기도 하는 이 기운의 법칙을 표현한 것이 바로 또한 그 끼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운의 법칙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자, 보세요. 1대1의 관계 속에서는요, 유사한 사람들끼리 만날 확률보다는 정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석에 보면 N극과 S극이 있는데 같은 극끼리는 어때요? 밀어내는데 다른 극을 만나면요, 이게 착 하고 붙어버립니다.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는요, 누구한테 더 에너지가 이렇게 끌리는가 하면은 반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끌립니다. 요게 이제 이성 간에 많이 작용을 하죠. 예. 그리고 무리가 지어질 때,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유사성을 가진 무리가 지어질 적에는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반대의 사람보다는 유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사성을, 예를 들면 취미 활동으로 그 유사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성향이라기보다는 취미가 같은 거예요. 축구가 취미다. 그러면 그 축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유사성은 산을 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게임하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어떤 취미가 같아서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정서가 같아서 모이기도 합니다. 정서가 같아서.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뜻이 같아서 모이게 되기도 하죠.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가 일제 치하에 있을 적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질도 다 다르고 동향도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뭐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 같은 게 있어요. 이 땅의 독립. 그 독립이라는 그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에너지가 딱 하고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뭐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죠. 의식의 크기와 그리고 의식의 밝기에 따라서 그 끼리끼리라는 것이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이런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자기들만의 취미 활동을 위한 그냥 작은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부인께서 우리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이제 걱정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걱정을 하는 요인이 뭐냐면 이제 이 친구 모임이 보니까 너무 이제 무용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남편분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남편분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지금 현재로는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부인 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 무용한 것들을 즐기고 그것에 심취하고 빠져있는 남편이 걱정이 된다면, 진짜 걱정이 된다면 그 남편분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가 저는 그것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빠져있는 것으로부터 나와서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는 갖추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역할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남편 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어딘가에 이렇게 심취해 있고, 그리고 빠져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걸 다시 중심을 잡게 해줄 건가. 그게 제일 관건인데, 일단 남편을 대하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자세의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는 이해관계를 넘어서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아마 에너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부인께서 자신의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비교하는 언행을 만약에 쓴다면은 훨씬 더 그 모임에 심취를 하게 될 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교하는 언행은 삼가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 비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도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남편분이 이렇게 지금 기운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데, 그렇죠. 그 모임에, 이제 정서에, 그 의식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제자리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뇌입니다, 뇌. 이 뇌인데요. 이 뇌의 정보를 갖다가, 그리고 이 뇌의 기운을 갖다가 정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집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자리에서 준비가 되시면
요 방법을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시면은 스킨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킨십을 해줌에 있어가지고 이 뇌 쪽에 스킨십을 해주는데 바로 손이 머리에 가면은 아마 남편분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깨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어딘가 하면은 여기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에서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위 있죠. 여기를 갖다가 손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요. 여기 끝에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지점도 뒤쪽에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풀어지고 나면요. 상대에 대해서 긴장하는 게 좀 풀어지게 됩니다. 어깨만 풀어줘도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태양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 옆에 그러니까 눈꼬리 바로 위쪽이죠. 손을 눌러보면은요. 손을 눌러보면 살짝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너무 세지 않게 여기가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상대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이나 아니면 이제 검지손으로 해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풀어줍니다. 여기는요. 선도에서 보면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속에 탁하고 무거운 기운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볍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풀어주시고요. 가볍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쪽 있잖아요. 머리 쪽을 손가락 끝을 세워서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이걸 해주실 때 웃는 얼굴로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아프기만 하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여기 머리끝을 가볍게 두드려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백회라고 합니다. 여기를 선도에서는 또 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끝이죠. 이렇게 숨골.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 딱 이렇게 닿으면 딱 맞닿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를 마지막에 가볍게 눌러줍니다. 지그시 눌러주면서 지그시 너무 세게 말고요. 여기 다 중요한 혈자리니까 지그시 눌러주면서 기운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손이 머리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순서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처음에는 여기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에서 어깨까지 풀어주시고요. 여기를 먼저 풀어서 긴장을 풀어주시고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태양열을 열어주시고요. 가볍게 눌러서 그리고 여기 머리 윗부분을 가볍게 두드려서 열어주시고 천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백회 부분을 지그시 눌러서 새로운 기운을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끝으로 눌러주는 것만 해도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갑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또 편하니까, 친하니까, 이제 그런 막역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또 편하다라는 이유로, 또 잘 안다라는 이유로요, 상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남편분이 이렇게 친구들의 모임에만 심취해 있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낸다거나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쓰기를 또 마음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수행법을 해 주신다면 분명히 스스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새로운 노력을 배우자분께서도 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만월의 인생 선담 이 영상을 또 계속 시청을 하시다 보면은요, 좋은 에너지로 변화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선담 사연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